안녕하세요. 나는 당신의 남자라고 말해줄 사람 누구인지 1번 시작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카드로 19번 더선 카드가 나왔네요. 문 카드가 여성을 의미한다면은 선 카드는 태양으로서 남성을 의미하고요. 또 국가에서 본다면 이 선 카드를 대통령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정에서 본다면 남편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애 중이라면 남자친구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카드가 여기 떴기 때문에 아마 1번 분에게 그런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지금 현재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없다고 하신다면 조만간에 이런 사람이 1번 분에게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흑기사가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남자친구나 아니면 남편분이 된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애정 전선에 1번 분을 자극시킬 만한 행동을 상대 이성이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마음적으로 서로를 공감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겠죠. 잔을 들고 있다는 건 아마도 연인이든 부부간이든 12월이 돼서 그런지 와인을 한 잔 하든 아니면 맥주 잔을 부딪히든 어떤 그런 시간을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치기가 돌겠죠. 그리고 뒤에 몰래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사자가 보이시죠? 이 사자는 두 사람 이면에 있는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두 사람의 스킨십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두 사람은 이 진행이요 좀 순조롭게 나왔거든요. 차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는데 전차 카드에 말 두 마리가 나왔죠. 그러면 그 음성적인 것, 양성적인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에 빠지지 않고 양쪽을 두루두루 살펴서 연애를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읽을 수 있고요. 또 1번 분에게 I'm your man이라고 하는 그 남자 누구?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남자는 집안 배경이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뿌리 깊은 가정, 가문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윤택한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 뭔가 잘 될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제의 왕관을 쓰고 있죠. 아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이성이 일하는 해당 분야에서 1인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 1번 분의 남성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자, 그러면 다시 결론을 짓자면 에너지가 액티브한 사람과 1번 분은 인연을 맺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서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로 진행하며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전차 카드는 살짝 걱정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승용차를 몰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갔을 때. 그런 것처럼 이 카드는 사귄 지 얼마 안 될 때는 나에게 목매달다가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에는 나에게 실증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그 남성에게 홀라당 넘어가지 마시고요. 조금 지켜보면서 내 마음을 주던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재밌게 생각하셨죠? 이 카드 뽑을 때. 예, 쿠팡에서 책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걸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것도 많이 사는데 우리나라 거 한번 사보자 싶어서 구입했거든요. 예,
도움을 청하라는 멘트가 나왔는데 연애를 하면서 어려움이 다양하게 오잖아요. 뭐 이렇게 좋게 나왔다고 해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 때에는 여기 밑에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 보통 연애할 때 보면 연인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거나 올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연애를 하더라도 주변에 사람은 있어야 하고 연인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주변 사람에 의해서 해소될 수도 있으니까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또 1번 분이 다른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연인이나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특히 1번 분이 더 그럴 수 있겠죠.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도움은 얼마든지 청할 수는 있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도움을 한번 청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어려울 때요. 근데 저 사람이 꼭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하시는 것보단 도움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어. 그 생각 가지면서 청하면 상대방도 부담이 없고 나도 뭐 거절당해도 뭐 실망하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음, 당신의 사랑을 연습하세요. 그러니까 어리광 부리듯 애교로 사랑을 표현해보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또 애교가 힘든 분이시라면은 그냥 연습한다라고 생각하고 두세 번 하시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자신이 표현하는 그 사랑이. 그리고 이제 그것이 표현하는 사랑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재밌게, 유쾌하게, 노골적으로 로맨틱한 제스처도 취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선 이 카드는요, 감추지 말고, 아끼지 말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감정을 상대 이성에게 표현하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적 사랑. 인간의 삶은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 하기보다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해보세요.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당신은 내적 성장과 더불어 마음의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네, 헌신적 사랑 좋죠. 우선은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는요. 1번 분이 상대에게 원하는 거를 1번 분이 그냥 상대에게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점 성숙된 사랑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1번 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당신의 남자라고 말해줄 사람은 누구인지 3번 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더 풀, 바보 카드가 나왔네요. 광대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술가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바보이긴 한데 알면서 바보인 척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코미디언도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죠. 지적이면서 유쾌하게 얘기하는 사람. 음, 그리고 이 풀은요. 매니아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덕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3번 분에게 집중하는 늘 3번 분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 I'm your man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번 분이 이성과 관련해서 상당한 그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성이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이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또 까칠하게 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가 이성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멈추질 않고 3번 분을 너무나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 과거의 어떤 배신사를 통해서 이성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3번 분들은 타로 카드 나온 걸로만 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성을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 기억을 좀채 3번분이 지우지를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옛날의 기억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라. 망각 없이는 행복도 있을 수 없다. 과거의 스트레스나 아픔을 잃어버리지 않고는 미래의 행복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배신감을 내 머릿속에 계속 각인을 시킨다면은 그 생각이 현실에서 계속 실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이나 배신감을 느끼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직까지 힘들다면 그냥 그 사람을 옷이라고 생각하고 벗어서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넣어버리시고요.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당신의 남자 I'm your man이라고 말해줄 사람. 예, 여기에 나온 것처럼 풀카드는요.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성도 있으면서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일적으로 본다면 규율이나 규칙의 틀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약간의 프리랜서 기질이 있는 사람, 예술가적 경향성도 아주 많은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한다면 연애에 그다지 관심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한 번 꽂혔다 하면요.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랑의 매니아, 사랑의 덕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선 여기 이 카드가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의 남자라고 말해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카드 지금 한 장만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카드가 인페리얼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황제라는 거는 좀 자기 자신은 자유분방하고 매니아적인 경향성이 있지만 그 사람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선 황제 카드니까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 여기 보시게 되면 풀 자체는 책임감이 그다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풀인데 이면에는 인페리얼. 그러면 이럴 수 있겠죠. 연기자들이 자신의 그 본 모습은 우선 표현하지 않고 감추고 그 배당된 역할을 위해서 좀 충실한 경향성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3번분의 남성은 사회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느라 풀로 표현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그리고 한나라의 왕이니까 사회적으로도 1인자가 될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있는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데빌도 함께 떴네요. 이 카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받을 수 있는 사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요. 유혹 혹은 발목 잡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대인관계들 뭐 이런 걸 의미할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3번분의 남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우선 육체적으로도 3번분을 끔찍히 아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3번분에게 뭔가 책임감을 갖는 그런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풀이라는 미명 아래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카드로는 지금 현재 3번분이 이 사람이
이 풀이라는 존재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버리시고요. 열린 마음으로 여러 사람이 지금 소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3번 분의 남자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사람과는 좀 다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풀 카드가 나온 걸까요? 음. 그러니까 무대 위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TV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연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제목이 두 사람 만나서 행복할지 안 할지보다는 나는 당신의 남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무대 위의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3번 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당신의 남자라고 말해줄 사람은 누구인지 6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번 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상당히 상실감을 느끼고 있거나 슬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이 모습이 지금 현재 6번 분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옆에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어떨 때 나오냐면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날 때, 재회할 때 주로 많이 출연하는 카드예요. 보시게 되면 나팔을 천사가 불고 있죠. 아마도 6번 분의 I'm your man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의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그 사람과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예를 들어 해외에 있을 수도 있고 국내에 있다 하더라도 6번 분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6번 분은 인연이 과거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과거의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출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의 공백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카드가 월드로 나왔고요.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할 때 6번 분의 그 로맨틱한 인생이 새롭게 펼쳐진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다시 재회할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불을 들고 있죠. 세속의 삶에서 그다지 행복하지 않는 상황의 노인이 등불을 들고 있다는 건 6번 분은 지금 현재 주어진 일이나 공부 그것에 충실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어느 날 어느 시간대에 과거의 사람 그러니까 6번 분에게 내가 너의 남자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할 것 같아요. 6번 분도 아마 그거를 재회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좋은 카드를 살펴볼게요. 마무리가 중요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외할 그 사람이 다시 출연하기 전까지 6번 분에게 부여된 그 임무를 완수하는 걸까요? 그 완수라는 거는, 그 임무라는 거는 아마 일일 수도 있고 공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 그러니까 6번 분이 지금 의식하고 있는 그 남자와 재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주어진 그 미션에 최대한 성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카드일 것 같아요. 백허그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미소 짓게 하는 그런 그림이죠. 이 카드는 화해의 의미가 있는데요. 과거에 알던 누군가가 6번 분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데요. 그렇다는 건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재회와 일맥상통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6번 분의 남자는 과거에 알았던 혹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과 다시 재회하는 그 남성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조언 카드로는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는 상대방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사회에 대한 신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는 사회 전체와 내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의심과 불신은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지금 현재 힘들다고 해서 나한테 주어진 임무를 등한시한다면 다시 이 사람이 출연했을 때 두 가지 일을 함께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I'm your man은 과거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과거의 사람이 다시 미래에 출연할 것이다. 근데 가까운 시기는 아닐 것 같고요. 네, 6번 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당신의 남자라고 말해줄 사람 누구인지 7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 퀸 오브 소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지금 현재 좀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고 쓸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글의 모습이 다분히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원인이 있어 보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검은 검인데 여왕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호함이나 그 에너지, 그러니까 그 단호함에서 느껴지는 그 에너지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계절로 보면 겨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겨울은 춥죠. 차갑죠. 냉정하고. 그래서 일반 남성들에게 7번 분이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이 개처럼 겉은 딱딱한데 속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겉으로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방어할 수도 있어요. 아무 남자나 혹은 어떤 남자에 의해서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하고 싶기는 하더라도 7번 분에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 있는데요. 감정 표현을 미룬다던가 아니면 감춘다던가 표현하지 않는다던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7번 분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커리어를 쌓느라 주변인들이 접근을 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레벨보다 수준이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진다면 그냥 그 만남에 가치 부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연애를 하기에도 본인 스스로 뭔가 맞지 않는 시기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내성적인 경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도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가장 큰 문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성이 7번 분에게 다가간다 하더라도 힘들 거를 미리 예상해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내가 어필을 한다고 해서 저 여성이 나를 따라와 줄까? 나를 받아줄까? 거의 70%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할 것 같으면은 운명에 맡기기보다는 조금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7번 분들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서글퍼질 수도 있고 내 성향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고민이 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살 카드에서는 오늘 고민이 생겼다고 해서 오늘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자고 내일 다시 생각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산다는 것은 고통이고 잠은 16시간마다 그 고통을 누그러뜨린다. 이렇게 나왔네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다고 해서 바로 실전에서 바로 적용시킨다기보다는 서서히 나 자신을 좀 유연하게 상대방이 나를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대처해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은 냉정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말이 까칠하게 나간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벽을 치는 느낌이 드는 행동을 한다던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나에게 어필을 하더라도 바로 즉각 반응하시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 유연하게 대처하심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카드는요. 영혼의 동반자를 불러보세요. 자기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한번 꿈꿔보세요. 자기 전에 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확신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상상은 다음날 아침 이후에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자라고 말해주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마지막 좋은 카드 읽어볼게요. 순리, 원리. 우주의 순리 안에서 살게 되면 내 삶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순리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과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순리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내가 만나야 할 인연을 만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7번 분 좀 서운하셨죠? 근데 7번 분은 자기 전에 항상 매일매일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런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기도와 더불어서 그 다음날 이후 좋은 일의 어떤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7번 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